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매년 줄어드는 쌀 소비량과는 반대로 즉석밥 판매율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즉석밥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석밥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우리 쌀 소비도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즉석밥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업계 소식을 권소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쌀 소비량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즉석밥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가정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즉석밥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한 2,1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유통업체들도 하나둘 즉석밥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가정 간편식 체질 강화에 나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국내 쌀농가와 손을 잡고 즉석밥 상품을 출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객 수요도 굉장히 높고 앞으로의 이제 시장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품 영역이에요.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되면 농가에서 공급하게 되는 쌀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하겠죠. 즉석밥 시장 성장은 산지 쌀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매년 국산 쌀 매입 물량을 늘려 올해는 5만 5천 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장 확대 소식에 산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연간 500톤 정도 쌀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량을 찾기 때문에 충남 아산, 충북 진천 등 지역은 대기업과의 즉석밥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1,000톤 계약해갖고 계약 물량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고객들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한편 전문가들은 즉석밥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산지 직거래나 계약 재배가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잡곡밥이나 기능성 즉석밥 등 즉석밥 상품의 다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품이 다양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종류별 맞춤형 그런 거래를 늘어나고 생산도 거기에 맞게 돼야 되겠죠.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쌀 소비량. 즉석밥 시장을 통해 판로가 확대될지 농가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특정 유해물질이나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농도 가축분뇨도 특정 유해물질로 간주해 무단으로 배출했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조작해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고의로 무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 가축분뇨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에 더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미생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1리터당 1,500mg 이상인 고농도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농가들이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얻는 불법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직전 3년간 평균 연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금액과 정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보다 세분화된 적용 기준은 올 연말 고시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요걸 가지고 가중치를 줄 거예요. 매출액의 1%부터 시작을 해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0.2, 0.4, 0.6 이런 식으로 플러스 시키는 경우
또 자진 신고를 하거나 시정 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의 거래 제도를 둘러싸고 농업계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경매제도와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시는 거래제도 개혁을 지지해달라는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거래제도 개혁 논란을 두고 서울시가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경매 방식이 가락시장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장 도매인제 등을 도입해 거래제도 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거래제도 개혁을 지지해달라는 여론 형성이 나섰습니다. 이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생산자 단체, 학계 등 1,50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서한문에서 농산물 가격 폭등락을 부채질하는 경매제도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도매법인들이 든든한 돈벌이 수단인 경매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거래제도 개혁에 결사 반대하고 정부는 현행 농안법,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수탁 독점적 경매제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안법의 과도한 규제와 농식품부의 반대에 막혀 시장 도매인제 도입 등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이 물건을 보내도 오늘 뭐 얼마 받을지 몰라요. 그런 게 지금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매제도 없애자, 시장 도매인제도까지 그게 아니고 그걸 보완할 경쟁하는 제도를 같이 도입해야 된다. 서울시는 경매제보다 시장 도매인제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장 도매인제는 도매법인과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가락시장의 경락가격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이 되므로 시장 도매인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습니다. 가락시장 경락가격이 중하품 중심으로 결정돼 더 이상 기준가격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가락시장 거래제도에 대해 농업계와 정치권, 지자체 사이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공영 도매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 여름철 있었던 집중호우와 장마로 사과 줄기 마름병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원이 습할 경우 발생하는 곰팡이병인 줄기 마름병은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등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과 농가들에게 줄기 마름병 병징이 보이는 즉시 방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사과 줄기 마름병 발생이 잇따르면서 과원 관리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북과 충남 등 전국 5개 과원에서 줄기 마름병 발생이 확인됐다며 사과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과 줄기 마름병은 세력이 약해진 나무의 가지와 접목 부위에 발생해 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말라 죽게 하는 곰팡이 병입니다. 지난해에는 발생 농가가 없었지만 올해는 7, 8월 장마와 집중호우로 사과나무 세력이 약해지면서 발생이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줄기 마름병이 발생하면 나뭇가지 껍질 부분이 썩으며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병든 부위는 점점 넓어지다 마지막에는 나뭇가지 전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잎 조직은 갈색으로 마르고 드물게 열매 자루 부분이 불에 댄 것처럼 보이다 부패하게 됩니다. 또 나무가 말라 죽지 않더라도 세력이 약해져 겨울철 동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줄기 마름병에 나타나는 불에 댄 증상은 과수화상병과 혼동할 수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나뭇가지나 잎 전체가 아닌 잎맥에서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징의 색도 갈색이 아닌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줄기 마름병이 발생한 과원은 사과나무 가지에 약재가 충분히 묻도록 방제하고 내년 봄에 꽃이 진 뒤 추가로 방제해야 합니다. 병원균이 나무에서 겨울이 나면
이듬해 5월에서 9월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 포자가 확산하면서 전염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마름병이 사과에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좀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겨울에 동해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연초에 줄기마름병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방지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줄기마름병 예방을 위해선 과원의 원활한 물 빠짐이 가장 중요하다며 배수시설 정비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전국 24개 마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대상은 과연 어떤 마을이 차지했을까요? 4일 열린 시상식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들뜬 표정과 준비한 축하 꽃다발에서 뭔가 좋은 일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농협이 주최한 제3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식 현장입니다. 농협은 지난 2018년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도로 아름다운 농촌 정주 공간, 깨끗한 농업 생산 공간, 다시 찾고 싶은 도농 교류 공간을 만들고 농촌 경관을 유지 발전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농촌마을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열린 제3회 경진대회에선 전국의 176개 마을이 참여한 결과 24개 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안고 5억 원 상당의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먼저 동상은 경기 가평군 아홉마지기 마을 등 15개 마을이, 은상은 충남 천안시 호당 1, 2마을 등 5개 마을이 차지했습니다. 금상은 경북 군위군 화산마을과 충북 보은군 구병리 마을, 전남 순천시 문성마을 등 3개 마을이 수상했습니다. 대망의 대상은 바로 강원 평창군 청옥산 깨비마을. 청옥산 600마지기 일원의 야생화 생태공원을 만들고 별 보는 마을이란 마케팅으로 캠핑 명소를 만들어서 많은 방문객을 유도한 점, 그리고 모든 주민이 똘똘 뭉쳐 공동사업을 운영한 게 마을 공동체의 본보기가 됐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대상 마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 5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도시민의 농촌 관광이 위축된 상황에서 농촌마을 주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마을을 가꿨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주민들 또한 이 같은 이유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것 자체가 힐링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니 그게 참 좋더라고. 어려운 날 다 지나가고 웃을 날 올 겁니다. 힘내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일터와 삶터를 재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은 농촌 경관 보존은 물론 농업인의 주거 환경 개선, 나아가 귀농 귀촌 인구 유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진 전국 방방곡곡의 농촌마을에 도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농촌마을 힘내라! 함께 다 함께 우리도 할 수 있으라!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해 경북 사과 홍보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행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북 사과와 사과원 소개, 사이버 사과 명품관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와 함께 경북 사과를 시중가보다 10에서 20% 할인 판매할 방침입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는 경북 사과 홍보 행사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과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진영농협이 국내 최초로 국산 단감을 일본에 수출합니다. 수출 규모는 6톤이며 이번에 수출하는 단감은 일본 전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해 진영농협 관계자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단감을 수출하고 있다며 수차례의 농약 안전성 교육 지도 등을 통해 우수 수출 규격 단감을 생산한 결과 일본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기계 수확에 적합한 신품종 나물콩 아람에 대한 농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종자를 올해 8.7톤에서 2021년 30톤으로 확대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농기원 관계자는 오는 2022년부터 매년 보급종 60톤 이상을 공급해 4년 1기 종자갱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 콩나물 가공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협몰과 연계한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감사 이벤트는 NH 스마트뱅킹 앱을 통한 디지털 금융상품 가입 고객과 농협몰 신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농협몰 할인 쿠폰 및 포인트 지급, 디지털 정기예금 가입 증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NH 스마트뱅킹, NH 멤버스, 농협몰 앱의 이벤트 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농지 사정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농지 16,467헥타르가 사라졌는데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선 농업진흥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일정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시를 제외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가 한데 모여 있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민주택,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또는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허용됩니다. 이때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농림축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경우 국내산 농림축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 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아울러 관광농원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 등과 같이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이나 단독주택, 소매점 등 농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묘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모두에 설치할 수 없고 화장터나 봉안당 등의 묘지 관련 시설 설치도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설치돼 있던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기존 시설에는 진흥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시설의 잔여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진흥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요. 필진의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엔 진흥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따른 농지 전용이 크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최장 20년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농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식량 안보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보존을 위한 대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